레바논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 저는 그 나라들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예를 들어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실망을 넘어서게 됩니다. 프랑스는 유럽과 이 전쟁 전반에서 반이스라엘 정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집트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가 이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하마스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적입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타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조금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여론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총을 휘두르고 강경하게 나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에이턴, 당신과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영토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영구적 계획은 없다고 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조건들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 테러리스트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 뒤 한참 지나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헤즈볼라로부터의 위협 때문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헤즈볼라가 해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설명하듯이 말이죠. 저는 선택합니다. 이 지역의 최종 목표, 즉 끝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 레바논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살해당하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이스라엘 키부츠의 창문 앞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제 민간인들을 위한 저의 책임이지 프랑스 대통령의 바람이나 발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전쟁 내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보이콧을 하는 마크롱에게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하며 중요한 건 강조점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신경 쓰이지 않나요? 저는 신경 씁니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의 1위 무역 파트너이고 유럽 내 이스라엘 지지 상황은 완전한 국가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자국 입장을 제시할 때 외교적으로 영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습격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헤즈볼라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스라엘의 국경 장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 예히엘 라이테르가 이번 주 초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역사적인 회의 이후에 회의가 끝난 후 우리 동료 마이크 바겐하임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프랑스가 이 협상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시 설명처럼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프랑스가 여기서 역할을 안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최근 몇 달, 몇 년 동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온 프랑스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말이죠. 프랑스는 엑스피시오 협정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것은 어리석은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 중이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싸움 이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레바논과의 마지막 휴전을 중단했을 때 모든 존중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레바논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말뿐이고 아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헤즈볼라와 함께하고 협력했던 통합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약간 UNWA 시스템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간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레바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레바논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선언한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마크롱이 중동 전역에서 휴전을 찾으려는 위대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그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는 데 도움을 줄지 지켜보죠. 우리는 할 겁니다. 오직 우리만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군사 역량이 현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나토까지 동원하는 것도 프랑스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레바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저는 호전적인 외교관들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와 멀지 않은 북경선 너머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 북동부에 개입하는 두 번째 이란이 될지,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레바논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이런 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강하게 나가야만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0 아니면 1입니다. 아리엘 이스라엘,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당연히 터키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란의 지역 내 약화된 입지에서 남은 것들을 모두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레바논에 관해서는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레바논에 대해 보여준 매우 비생산적인 영향과는 달리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집중적인 노력을 보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걸프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물밑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오랫동안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처음으로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로 레바논은 걸프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레바논 재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기 전까지는 재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워싱턴과 리야드가 함께하는 일종의 조율된 노력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내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우 대담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려는 시도입니다. 베이루트는 자신들의 편에 서줄 누군가가 있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현재 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적어도 그 절실히 필요한 자금 중 일부가 레바논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즈볼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 때 레바논에 가져온 것은 죽음과 파괴뿐이었다고 말하면서 레바논 지도부가 헤즈볼라의 압박에 맞서 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반대의 길을 시도할 때 레바논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국제 공조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레바논에서의 사우디의 개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지도부가 관련해서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주권과 결정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당신이 말한 것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지역 전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또 다른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 팀 간의 회담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시간 동안 북부전선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약간 뒷순위로 밀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양측이 그들의 목표를 축소하고 있다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리고 댄 페리 씨, 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2차 협상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두 차례 협상의 차이점은 2차 협상은 1차 협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과의 협상은 결코 1차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 지지자가 아니면 누구나 좋아할 조건이지만 정권에겐 항복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같은 민병대에 대한 지원 중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완화하면 남아있는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대다수 이란인들도 정권 붕괴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에 더 나은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지내고 세계 경제가 고통받는 동안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들의 현장 능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아야톨라 붓으로 만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서 물러서고, 그리고 이란이 우리는 3.5% 이상 농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민간 수준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NPT 서명국들은 허용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미국이 자산을 해제하고 동결을 풀며 제재를 끝내는 데 동의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권에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게 되겠죠? 그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좋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첫 주쯤에 있었던 극적인 지도부 제거를 보고 아르테시, 즉 이란 육군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란에서 쿠데타 시도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실제로 혁명수비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신정국가가 아니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하들을 수출하는데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전히 범죄 마피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매우 강력하며 남은 경제의 약 3분의 1을 통제합니다. 결국 이란 국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그 나라에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인들의 일이 될까요? 1년 전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일 동안 여러 방식으로 이란을 심하게 약화시키고 잔디를 깎았다며 매우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게 약화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전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 광신자들이 덜 광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내에 잔디깎기가 다시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에이탄 씨,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이 정말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임무를 완수한다고 말할 때는 이란이 그들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를 통해 민간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우라늄 230이나 240kg을 60% 농도로 확보하는 순간이 바로 이 전쟁을 정말로 멈추고 휴전등과 같은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의 테러리스트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고 깊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먹여 살리고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룬 군사적 성과는 매우 크고 깊으며 아주 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될 만큼 정말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우리가 이란발 핵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에 비해 정말로 비대칭적인 일입니다. 에이탄,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음 포인트였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두 가지 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주인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 문제입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즉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속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레바논과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맺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저와 레바논 대통령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복전쟁 이후로 우리가 레바논에서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출기를 가동했고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했던 15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로 이루어진 대규모 무기고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나스랄라를 제거했고 이 새로운 힘의 균형은 지난 한 달 동안 레바논으로부터 직접 평화회담을 하자는 연락을 받기 시작할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일은 40년 넘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는 이 요청에 따랐고 열흘간의 임시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대사들 간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그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평화 협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첫째,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둘째,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헤즈볼라는 두 가지 요구를 고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온에는 평온으로 대응하는 휴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과 저것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전 몇 달 동안에 5지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안보 완충지대에서 계속 레바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북경의 키르몬산 기슭에서 끝나는 10km에 달하는 안보 완충지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고 우리는 여기 머물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 침공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발사를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북부 국경 공동체들은 두 위협 모두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직 미사일과 로켓이 남아있어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그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대대적으로 계속할 결심을 했으며 또한 이란의 핵 능력을 해체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위협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 위협도 우리가 해결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안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과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중동의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오늘의 게스트 각각에게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한 마지막 소감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템페리, 시작해주세요. 저는 네타냐후가 한 번이라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는 레바논과 평화에 역사적 기회가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가 1시간 전에 말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곧 일어날지도 모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란과의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이 그 공을 차지했다고 말할 때 하지만 헤즈볼라 문제가 레바논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평화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조셉 하원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며칠 앞둔 시점일 것입니다. 사실 이는 축하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모두에게 그렇진 않습니다. 에이탄,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 연설을 이틀 전에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는 레바논과의 휴전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휴전 협정에 익숙하거나 알려져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네타냐후는 헤즈볼라 무장 세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모든 연설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여러 해 동안 이런 종류의 영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을 강의나 수업으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발사를 멈추자고 이야기했지만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30초입니다. 아리엘, 이스라엘. 네. 10초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타냐후 총리가 설명한 것은 기존 휴전 모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남아있고 조용함에는 조용함으로 대응한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합니다. 에이탄에게 답하자면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지 않는 한 레바논과의 평화 조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해합니다.